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꼬마저씨입니다. 3월에는 콘도마다 주민회의를 합니다. 법적으로 꼭 실행해야 하는 것이고 주민회의 이후에 콘도 규정이 바뀌는 것도 많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고객 대부분은 태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참가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면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가를 대신 해야 하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태국에 거주하시는 제 고객분들도 올해 회의장에 머무는 경우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태국어로 진행을 하고 각각의 집주인들도 대부분 태국인이기 때문에 토론을 할 때도 대부분 태국어로 하겠죠. 잠시 참석하셨다가 투표장 건네주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회의가 보통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3월은 몇 주간 제가 아프기도 했지만 주말에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당연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때가 요즘입니다. 따라서 주중에는 촬영할 시간이 없다면 기존 시리즈로 하던 방콕 지역에 대한 영상은 조금 딜레이 돼서 다시 연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주말에 못 쉬었기 때문에 제가 제작하는 이 유튜브에 대한 본질, 그것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영상을 보고 정보를 취합해서 혼자 뭔가를 해보려는 분이 계시다면 애초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콘도 투자 시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 고객이 이미 되신 분들, 콘도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 영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겼든 이미 투자를 한 생각으로 찾다가 조력자로 저를 선택을 하셨던 간에 실제로 상담에서 투자에 이르는 그 과정 사이에 영상에는 나오지 않는 훨씬 중요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고객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즉 제가 영상을 처음 올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의 글은 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에 제 회사 로고가 들어가고 제 연락처가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중요한 것을 주거나 뭔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학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배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태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분하고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보라고 제가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로 수익을 얻기 위해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 제일 상담이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설프게 뭔가 정보를 취득해서 묻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 정보 취득 과정에서 선입견이 쌓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대부분 본인의 경험에 의지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목적지가 저쪽 산인데 다른 산으로 걸어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상담 이전에 태국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한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파편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힘들지만 이 파편적인 정보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상의 고정관념이 투영되어 버려서 목적지와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관점에서는 방콕에 와서 콘도 10개 본 사람이나 한국에서 콘도 하나도 안 본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위해 제 영상을 보고 할 일은 저에게 상담을 직접 받는 일이지 제 영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콘도를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한 정보는 제 영상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올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가끔 프로모션을 하거나 콘도를 판매를 하면 그 콘도의 이름을 알아다가 그걸 직접 사러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조금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은 머리가 상당히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는 콘도에 있는 건설사 영업직원들 대부분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커미션을 받아서 좋긴 한데 왜 테디 너한테 하지 않고 사서 고생하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콘도를 사면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수수료 즉 커미션은 제가 건설사와 판매 계약을 맺을 때 책정되기 때문에 그 커미션은 건설사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커미션 이외에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금 문제에서 취득까지 서류적인 문제 제가 다 준비합니다. 당장 송금을 하려고 할 때도 건설사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대부분 사인만 하게끔 제가 만들어주죠. 고객이 해야 할 일은 사인하고 은행 가서 승인받고 일자에 맞추어 자금을 송금하는 것 정도입니다. 저를 통해 투자하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도 디테일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만 결국 취득 시까지 고객이 할 일은 송금하고 취득하러 오는 것 그리고 계좌 개설하는 것 이외에는 딱히 하실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계좌 개설도 제가 지정된 은행에 직접 모시고 가서 제 직원과 같이 계좌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제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살기 위해 디자인하지 않는 한 인테리어 과정에서도 송금 이외에는 하실 일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제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살기 위해 디자인을 하지 않는 한 인테리어 과정에서도 제 고객들은 송금 이외에 하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테리어를 할 때 정말 새는 돈이 없게끔 일일이 발품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들고 퀄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이죠. 당장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저한테 커미션 15% 이상 준다는 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요 제가 직접 뛰는 것에 비해서 가격이 2배, 3배 비용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다녀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매트리스 하나 살 때도 가구사의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가구사에서 가구만 사고 매트리스는 어디 가서 삽니까? 다시 차로 30분 넘게 이동해서 전문 할인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제가 비용을 받습니까?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제가 임대도 전부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를 놓을 때 임차인 아무나 받습니까? 임차인 아무나 받으면요 집 아작이 납니다. 저는 제 협력 에이전시나 에이전트들이 임차인 물어오면요 그 사람들 직업까지 전부 확인하고 임차인 받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외국인과 태국인 커플의 경우에는 아예 제 고객집을 임대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 수수료도 3만 바트 이하는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 3만 3천 바트이다. 그럼 3천 바트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협력 에이전시의 에이전트들이 임차인을 빠르게 물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끝일까요? 매년 국세청 신고할 때 제가 계산 다 해서 그냥
세무사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홈택스에 기입만 하면 되게 해줍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콘도가 준공되고 나면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4년째 이후에는 매각 타이밍 잡아서 콘도 매각도 전부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콘도를 투자하고 따로 커미션을 다시 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매각할 때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전부 다 아는 건설사 영업직원이 왜 나한테 커미션 내고 저 멍청한 짓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는 계약하고 끝이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팔았던 A 콘도에 에어비앤비가 성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실에 매일 가서 매일 뒤집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 부르고요, 벌금 물리고 경고판 만들어 놓고 하다가 하다 관리소장이 일 그만둔 적도 있습니다. 이 진짜입니다. 그 콘도에 제가 산 집 없습니다. 제 집이면 대충 살아도 됩니다. 제가 관리하는 집들은 제 고객들이 저를 믿고 투자한 집들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도 잘 안 나가는 주민회의까지 매번 대리 출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도 걸렸고요. 그러니 제가 서두에 이 영상은 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것이다. 즉, 이 영상을 보고 저를 통해 콘도를 투자하세요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서 정보를 얻어서 혼자 무언가를 하겠다면 제 컨텐츠를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은 멍청이가 되는 길을 가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는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백날 지켜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출근하시면서 보낸 문자들이 꽤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렸듯이 정상적인 방법이 상담 신청이 아니라 아침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상적인 상담을 하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문자로 상담받으실 간략한 내용을 보이스톡이나 라인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에게 콘도 투자 의뢰를 하시겠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콘도 투자 의뢰를 문의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상담이 가능한 시간을 알려드리고 그 중에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통화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담 의뢰하신 분이 그 시간에 보이스톡을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다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런 분들은 저에게 컨택도 하지 마시고요, 제 컨텐츠 구독을 해지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혼자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 앞에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다가 과정마다 고생을 하거나 때로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컨텐츠에는 디테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콘도를 막 보러 다니시는 분들, 제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설명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제 고객이 될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러 다닌다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제 컨텐츠를 봐봐야 제 고객이 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 컨텐츠를 봐야 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컨텐츠에는 특정 콘도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콘도는 어때요? 저 콘도는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그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제가 이미 영상에서 여러 번 제가 콘도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서 판매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왔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급하지 않는 콘도는 제가 팔지 않는 콘도겠죠. 물론 제가 파는 콘도도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 콘도는 어때요? 이 콘도는 어때요? 이런 걸 저한테 물어봐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자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타인에게 평가를 묻는 행위는 자신의 심리적 안도감을 가지려는 행위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에 제가 왜 어드바이스를 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나쁘다고 하면, 제가 그 콘도 나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속으로 내 생각은 달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 전화해서 그 콘도 좋습니다 하면 아, 내가 잘 선택했네 이럴 거면서 이런 것은 왜 물어보는 겁니까? 동동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궁금한 콘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업무 이외의 질문에 대해 어드바이스 받으시려면 1분에 10만 원이고요 100만 원 선불 지급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다음에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분들은 제 기존 고객들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는 분들에게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방콕 부동산 에이전시 CEO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고객이 아닌 경우에 태국 부동산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일이 있으시다면 1분에 10만 원이고요 100만 원 선불입니다. 이렇게 돈 이야기를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러면 정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상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가격이 맞는지도 잘 모르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는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제 저한테 연락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바로 보이스톡 하시는 분들, 아니면 바로 전화번호,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 보면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제가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블록 걸어버립니다. 상대방이 100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실은 거래를 안 한다고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매너라는 게 없는 분들과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면 거의 뭐 연례 행사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한국의 부동산 제도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일하는 방식을 제 컨텐츠를 통해 들으셨다면 제 회사가 한국의 부동산과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처럼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너무나 느꼈기 때문에 제 회사는 어떻게 보면 외국식의 부동산 컨설팅 형태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져 온 회사인 겁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서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와서 3억짜리 콘도 보여달라고 하면 오늘 보여줄 수 있는 곳 아무 때나 몇 군데 보여주고요. 스킬 좀 쓰면 됩니다. 그 스킬 좀 써서 계약하고 커미션 받고 나면 제가 바이바이 해버리면 저는 정말 편합니다만, 그런 식의 방식의 에이전트는 아무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외국인 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한국에서 원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투자에서 관리까지 여러분이 한국에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않고 평소 일상에 아주 사소한 영향 이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제 회사의 일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영상을 만들 때 정말 이 영상을 보고 제 회사를 통해 투자를 하실 분 딱 100분만 봤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상 늘어나면 정말 제가 머리 아픈 일이 많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이 1000명이면 더 좋고 10,000명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다시 100분만 봐도 좋으니 제 컨텐츠를 보는 목적이 제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과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구독 해지하시고 시청을 삼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유튜브 영상에 담고 싶지만 제 컨텐츠를 보는 목적이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과 관계 없으신 분들 때문에 제 컨텐츠가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제가 제 영상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한 제가 더 이상 이 주제의 컨텐츠를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지만,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과 관계 없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주에는 주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시리즈 연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